자,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마무리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인제 문의하신 내용을 풀어나갑니다. 타인의 물건, 그렇죠? 점유한 자는, 그래서 여기는 민법 320조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중복해서 설명이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다음, 공사업자가 공사 진행 중에 공사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동의, 앞부분에 또 설명했던 내용이죠.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뒤 변호사로부터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라고 한 이 문구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자, 공사 진행 중 현장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렬성이 끊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계속 점유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라고 설명이 되어진 것 같아요. 등기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대한 부분을 그 뒤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말을 듣고 나서 변호사에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마스터키로 위 분양된 호실에 들어가 듣고 나서 점유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스터키를 들고 있었으면 그 점유의 실체는 결렬성은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를 들고 있었어요. 자, 이렇다면 적어도 점유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주장사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 해당 호실의 집주인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는 고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법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적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혐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2달 전에 변경되었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과 유치권의 주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권의 변경과 유치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점유권을 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자로서 소유권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유치권입니다. 이 또한 법적 담보 물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건축주나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건축주나 소유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진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전부터 점유를 계속 해왔다고 하면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사 진행 중에 떠나고 나서 마스터키는 들고 있었지만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유자의 동의가 네, 다시 질문자님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 앞에서 유치권 행사 피켓 시위를 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건물 앞이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건물을 점유하지 못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점유에 대한 부분은 점유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점유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다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어야 더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이러면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헤어져 있어요. 분양.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분양이 되어질 정도로 이 부동산이 뭡니까? 완공이 되어졌어요. 사용 승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자에게 점유가 이전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점유에 이전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은 민법 328조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질문 상황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켓싱만 했어요. 자, 이 상황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점유를 하고 점유한 곳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놨었으면 충분히 점유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변호사로부터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통상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입니다.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점유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점유를 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점유를 했어야 합니다. 말을 듣고 나다 보니까 뒤에서야 점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마스터 키로 분양된 호실에 들어가 점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스터 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지 혹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키를 갖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2달 전에 2개월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마스터 키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 키는 누구에게 있었다? 유치권자에게 있었다라는 요 내용이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마스터 키를 유치권자가 갖고 있었고 이렇게 분양되어진 건물에 대해서 한 호수가 아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권으로 본다면 분명히 유치권 단위 형성이 되어져서 전체적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민법 321조 조항에 의해서 불가분의 원칙으로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스터 키를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셨다고 하면 이것은 점유에 대한 계속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죠.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해당 호실 집주인이 저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얼마든지 소유자가 내가 점유에 대해서 내가 득하지 못하고 나의 허락 없이 이전 유치권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고소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선의의 제3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의의 3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달 전에 이 소유권자가 적어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내용으로 고소할 수는 없겠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죄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찰자 혹은 매수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유치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자기는 그와 동시에 뭘 했어야 돼요? 점유를 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2개월 동안 집이 비어있고 소유권만 이전이 됐다고 하면 채무자가 혹은 그 부분을 또 장난치기 위해서 소유권만을 넘겼을 수도 있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소유권을 변경해 가면서 유치권자랑 싸우는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모른 채 질문은 이겁니다. 모른 채 유치권 행사를 위해 해당 공실을 공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점유한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나요? 자, 이거는 공실이죠. 자, 그리고 소유권이 중간에 변경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하고 마스터키예요. 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유치권에 대해서 한 20년 넘게 계속 판례도 받고 만든 판례도 있고 계속 매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공시를 유지했다. 공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점유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유치권자는 뭐다? 점유에 대해서 필요한 공시를 유지했다. 이 공시를 누가 유지했느냐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터 키를 갖고 있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분양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분양이. 자, 그러면 공사 대금에 대한 지불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분양이 될 정도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 현장에 유치권단이 있고 그리고 분양업자가 있고 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분양이 되어졌다고 했었을 때 이 분양은 또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집니다. 등기가 되어졌을 때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졌느냐 혹은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어진 것이냐라는 거죠. 보존 등기가 되어졌을 때는 유치권자가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촉탁에 의해서 촉탁 등기되어진 것을 분양했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현장의 유치권자들이 그 호실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적어도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의 한 호수만이라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했다고 하면 이 점유에 대한 유치권의 주장은 이 건물 전체에 미친다. 이것이 민법 321조 조항에 나와 있는 불가분성의 원칙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전체는 유치권의 주장 영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유치권자가 마스터키도 갖고 있고 공시를 유지했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형사고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매수인이 2개월 전에 이전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2개월 전에 매수인이 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점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매수인은 적어도 점유권이 유치권자로 하여금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점유 행태를 고소했다. 자,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공실이죠, 공실. 공실과 마스터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스터키가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시간장치를 바꾸는 거를 내가 부시고 들어가서 다시 시간장치를 했다고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인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으면서 점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저의 의견은 유치권은 성립이고 소유권 이전은 유치권 행위에 전혀 무관하다. 이 말은 뭡니까?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질문으로 보여진다. 근데 질문자님의 질문을 더 깊게 보지 못해서 이 정도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내용의 질문이었는데요. 다음번에도 사건과 이렇게 질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깜짝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